28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격전지 서울 한강벨트, 그중에서도 서울 중성동갑은 여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지난주 진행했던 중성동갑의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후보님. 자, 네. 우리 전현희 후보님이 중성동갑에 전략공천 받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당에서. 네. 예, 일단 먼저 후보님의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에 경제 위기나 민생 파탄 위기가 많이 초래되고 있는 이 무능한 정권의 심판을 하는 그런 민주당의 상징적 후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동갑의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사업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인 유능한 일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거기 일부 주민들이 뭐 윤희숙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전현희 후보도 사실은 두 후보 다 지역 용과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무연고자다, 벼락공천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주민들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전략 공천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나선 후보일 수밖에 없지만 예. 그러나 이곳에는 그동안 12년간 민주당의 그 지역에서 일꾼으로 유능한 일꾼으로 활동하신 정원호 구청장과 그리고 또 민주당의 시구의원들이나 바닥에 뿌리를 내린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원팀으로 이분들과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그런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좀 낯선 사람이다 이런 것은 조만간 곧 불식될 것이고 예. 좀 더 유능한 일꾼으로 일하겠다 이런 각오를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예. 충분히 인정해 주실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잖아요. 그러다가 공천을 못 받고 이제 당에 남기로 했는데 혹시 임종석 전 실장하고 접촉은 좀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동안 뭐 이 문자로는 이렇게 접촉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 이제 실장님과 소통을 하고 예. 만남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만나지 주위분들도 못하셨군요. 예. 네네 실장님 이제 주위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예.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또 만나서 우리 실장님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이런 방안을 제가 또 예우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 전현희 후보가 임종석 전 실장을 그 중성동갑에 본인 선거의 선대위원장을 좀 모시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다는 제가 기사도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청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이 지역에서 바로 제 직전에 예비 후보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또 역임하신 바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희망사항이고요. 예. 아마 실장님은 또 당 차원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또 중성동갑에 또 함께 해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대인 윤희숙 후보가 제가 지난주에 전현희 후보가 상대로 확정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공천 자체가 명분 없는 공천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론을 하신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를 이곳에 전략 공천한 것은 그야말로 전략을 짜서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윤희숙 후보의 맞춤형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은 그냥 개인의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윤희숙 후보께서는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때 아버님이 땅 문제로 이렇게 수사 의뢰가 됐고 그리고 유죄를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도 제가 그 윤희숙 후보에 대한 그런 맞춤형 후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유죄를 받으셨어요? 벌금형을 이렇게 결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숙 후보는 아닌 거죠? 아버님이 벌금을 받으셨다는 네네, 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인 건데
예전에 그 윤희숙 후보 땅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거를 제기를 하신 국민권익위의 위원장이셨잖아요. 2년 전에. 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악연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저 관측도 있던데 이번 선거 때도 그 부분에 쟁점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으로 선거를 치를 생각은 없지만, 예. 다만 윤희숙 후보께서 본인이 이제 아버님이 여러 가지 벌금을 납부하시고 또 거기에 뭐 사회적 환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책임지는 정치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윤희숙 후보님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높이. 근데 다만 윤희숙 후보께서 의원직을 중간에 사퇴하신 것은 이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무책임 정치다. 국민들이 정말 지역을 대표해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정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것을 아무런 주민들에게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의사를 묻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보궐선거를 치러서 국고를 낭비하게 한 것은 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무책임한 정치를 하셨다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권익위원장에서 임기 3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온갖 고초와 탄압을 겪고 그래도 끝까지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켰고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하고 권익위원장을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정치와 무책임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께서는 알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사퇴해서는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이 부분을 우리 전현희 후보를 공천하는데 고려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혹시 총선 때 쟁점화 시킬 생각이 있으신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는 선거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또 자신의 강점을 주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유능한 일꾼 그리고 경험이 다르고 성과를 내고 결과가 다른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오래된 수건 사업을 해결해낼 수 있는 민생 전문가 또 민원 해결사 예. 그런 컨셉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상대인 윤희숙 후보는 경제통이다. 내가 중성동갑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전현희 후보는 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윤 후보께서는 책상에서 앉아서 연구를 한 그런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예. 저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인 국민 민원들을 해결하는 민생 전문 기관입니다. 국민권익보호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3년 내내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오래된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민원을 또 실제로 해결해냈고 많은 성과를 낸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험과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낸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성동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리고 원하는 지역 민원을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가장 유능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 전현희 위원장 마지막 임기가 물리면서 사실 그만둔에 만에 좀 충돌이 있었잖아요. 현 정부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에서는 전현희 후보,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 또 이현주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서 여전사 3인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여전사 전현희로 불리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이 민주당과 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거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런 민생 바탕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정책 기조를 바꿔달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그동안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저를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컨셉보다는 국민권익위원장에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전문성과 역량 이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네. 1호 공약 있으십니까? 네? 1호 공약이요.
지금 성동에서 예.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도시이고 살기 좋은 성동인데 가장 불편한 것이 우리 교육 문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가 뭐 숫자라든지 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게 좀 불균형하고 갈만한 중학교가 뭐 거의 없고 고등학교도 학생 숫자가 적은데 여러 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내신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고 또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가 없다 이런 이제 불평이나 불만,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뭐 중학교 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고등학교의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재배치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이 굉장히 출산율이 여기 높은데 응급의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소아병원이나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 이런 식으로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특구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성동 이런 컨셉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조금 나눠보죠. 후보님, 이 더불어민주당의 준위성 정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표현한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 가지고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이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됐던 두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제고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사퇴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또 진보당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비례정당에 처음부터 민주당은 좀 우선순위 후보로 민생 전문가를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비례정당에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런 기치를 내세우는 그런 이제 후보들을 계획적 후보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아울러 제가 성동에서도 이렇게 뛰면은 그런 것보다는 지역 일꾼이나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후보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후보 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님 결국 이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같이 만드니까 진보당 후보가 한 3명, 그다음에 울산까지 하면 4명 정도 들어온다는 건데 그거를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종북 세력을 민주당 숙주가 됐다 이러면서 강하게 공세를 펴잖아요. 혹시 중성동갑에서 선거 치르는데 중도층 민심 생각했을 때 조금 부담되는 측면 없으십니까? 그런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일부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중성동 갑에도 지금 이제 진보당 후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최근에 정책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단일화 전환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진보당이라는 그런 거에 이념을 이제 더 씌워서 많은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지금 중성동갑의 진보당 후보께서는 지금 제시하는 이런 정책들이 충분히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생 현안과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그런 수건 사업에 대한 정책을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 생활 정치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 국힘의 지적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많다 생각합니다. 후보님, 그러면 결국 형태는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고 전현희 후보로 단일화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잖아요, 현실상. 지금 그 부분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그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정책 협의를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뭐 단일화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날지는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중성동갑 여기서만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당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비례연합과 관련해서 당의 그런 방침 이런 게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번에는 윤희숙 후보와 함께 총선 합풀 시간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